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부활절에 다녀온 암스테르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 다녀온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4월에 다녀온 영상을 지금 올릴 만큼 여행 영상들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온 암스테르담은 미네바 항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암스테르담을 다녀와 보신 분들 중에서 이곳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직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커다란 배들이 물건을 내리는 하역장이었는데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새로운 도시 개발을 계획하면서 이 지역을 2030년까지 기업들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15만의 주거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2015년도부터 건물을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입주를 하고 현재 건물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의 특정 컨셉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졌는데요. 그건 바로 패션과 미디어 단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동대문과 같은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대문처럼 의류를 판매하는 건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은 패션 브랜드들의 유럽의 헤드쿼터들입니다. 처음 제가 이곳을 도착해서 눈에 띄었던 것은 부활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있는 발코니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인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로운 모습들이었어요. 건물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한국과 다른 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여행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두 개의 건물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타미 힐피겨 유럽 헤드쿼터는 모두 MVRDV가 아니고 MVSA라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3개의 건물을 모두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다고 보기에는 건물의 디자인이 너무 제각각인 게 많이 아쉬웠어요. 자, 드디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 브랜드 타미 힐피겨와 케빈 클라인의 유럽 헤드쿼터 건물이에요. 사실 이 브랜드들은 미국 브랜드인데 왜 이런 큰 건물이 필요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은 미국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OEM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옷을 사면 같은 브랜드라도 하더라도 핏이 조금씩 다른 거죠. 건물의 디자인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 누가 봐도 크루저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타미 힐피겨와 케빈 클라인 옆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당연히 이 인면을 보는 순간 이것 또한 물의 웨이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뻔한 디자인에서 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뭔가 화려한 디자인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분하게 디자인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MVSA의 건물을 지나면 다른 패션 회사들 사옥들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한창인 곳도 많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저희 눈길을 사로잡고 차를 멈추게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좋은 건물은 어떻게든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이 건물을 처음 보는 순간 차를 세우게 된 것은 창문이 익숙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플러스와 그리고 이꼴과 같은 그런 기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유심히 보니 창문이 모두 개폐가 불가능한 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인상을 봤을 때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창문의 모양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방향성도 좀 모호했었는데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은 주도로에서 하지만 사람의 주출입구는 물을 건너서 접근해야 하는 이면도로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리 또한 한 면은 철제 난간을 하고 다른 한 면은 콘크리트로 해서 두 가지 재료가 중첩되어져 보여지는 이미지는 꽤 괜찮았어요.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아마 한국에서 건축사 시험을 쳤으면 아마 평생 건축사 시험을
못다고 설계라는 것을 못했을 거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선을 가진 건축사라고 생각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 잡지인 디테일 2019년 5월에 이 건물이 다루어졌는데요. 이 건물의 평면과 디테일이 실려 있었어요. 바로 이 건물은 MVRDV의 건물이었어요. 실내 계단실이 아주 인상적인 곳인데 직접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뒤편으로는 여러 개의 건물이 뒤엉켜 램프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주거단지들이에요. 각기 다른 아파트들이 모두 합벽으로 지어져 있으니 익숙한 풍경은 아닌 듯 합니다. 저기도 테라스에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암스테르담을 보면서 젊음과 자유를 많이 느껴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미네바 항구를 벗어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옛날부터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주택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슬람권의 외국인이 많이 정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의 공동주택들을 보다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커다란 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덜란드 고유의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독일보다 작은 주택을 모듈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블럭 형태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형태로 한 번에 매스 디자인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 건물을 보면 지그재그로 되어져 있는 발코니가 주는 파사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파사드에서 사실 아쉬운 점은 우수 처리를 위한 홈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슈파이어라고 하는 물이 밖으로 그냥 배출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층의 베란다의 빗물이 아래층에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무소는 NL 아키텍트라는 네덜란드의 설계 사무소입니다. 아마 해외 서적을 즐겨보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아니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건축을 많이 지향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비앙케 잉겔스와 비슷하게 매스 위주로 설계를 많이 하는 듯해 보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